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다 보니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장애인분들에게는 특히 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장애인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서는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여름철 설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 그만큼 장애인들의 고용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예전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들의 고용을 책임지는 곳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권기성 고용촉진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장애인 고용공단 하면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실 텐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장애인 고용공단은 1990년 네.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라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그런 기관입니다. 예. 공단은 장애인들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업 훈련을 통해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기업들이 장애인을 잘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수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2013년 그러니까 지난해 말이죠.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장애인은 250만 명 수준입니다. 250만 명. 예, 인구의 한 5%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직업을 갖고 계신 분. 그런 숫자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파악이 되는데 직업을 갖고 있다 이러고보다는 이제 지난해에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이걸 볼 것 같으면은 네.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38.3%, 네. 고용률은 36%입니다. 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2.3%. 고용률 60.4%와 비교할 때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한 60%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장애인 총수가 250만 명이라면은 그 250만 명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경제활동 비율 외국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의 장애인 고용률하고 비교하면 중간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예, 아주 낮은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앞서 제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이런 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들이나 그런 인식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물론입니다. 예. 어떻게 예전과 비교할 때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단순한 먹고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당당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이 설립된 90년하고 비교한다라면은 현재 우리 사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90년에 설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설립 당시 그때 통계로는 어땠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 고용률이 좀 기억하기 어렵겠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 고용률이
0.43%였습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장족의 발전을 했군요. 지금은 2.48%니까 그 당시하고 비교하면 6배 예. 정도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현재 장애인 고용의 가장 큰 걸림돌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큰 장벽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장애인의 생산성에 대해서 근거 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 제도에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91년부터 국가, 그래 지자체, 또 민간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2.7%, 예.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입니다. 예. 그러면 정부 기관 경우에는 그거를 잘 지키고 있나요? 3%? 아직 3%를 평균적으로 다 이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거의 이제 그렇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4%니까 좀 낮은 수준이 조금 빠지는 예, 그렇습니다. 이 의무 고용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용률이 많이 늘었겠죠? 통계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1년도에 장애인 고용률이 0.43%였는데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8%가 됐으니까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네,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범칙금, 예. 범칙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런 성격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부담금을. 예. 그리고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들은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요. 예. 명단 공개에 앞서서 고용을 이해하도록 지도하지만 그래도 고용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을 포함해서 저조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합니까? 매년 1년에 한 2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많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차라리 부담금을 내겠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일부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예.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험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근거 없는 편견,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어떠한 또 직무에 장애인을 고용할지도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부담금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비교를 하면 장애인 고용 비율이 어떻게 대기업이 더 높나요? 아니면 중소기업?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대기업이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낮다. 예, 낮습니다. 못하다는 얘기네요. 예,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애인 아까 명단 같은 잘 고용하지 않는데 명단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잘하는 기업은 명단 발표는 안 합니까? 잘하는 기업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예. 많은 언론에서 잘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또 이렇게 정부에서 각종 포상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럴 때도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대기업 중에 어디가 제일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나요? 어디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특정 기업을 대기는 그렇습니다만 예. 기업들의 개보면 아주 큰 기업들이 1년에 수백 명씩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아주 많이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은행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민간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을 좀 채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부가 일단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기업 스스로 장애인 고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업이 의무 고용료를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은 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기업이 장애인을 잘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장애인 고용 시설의 설치 비용 융자라든가 무상 지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 관리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고 해서 장애인의 일정 조건, 일정 비율 이상 이렇게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최대 10억 원까지 시설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세제 감면이라든가 또 생산품 우선 구매제를 적용받는 것 같은 이런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우리도 좀 장애인을 좀 많이 고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는 기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그런 기업을 위해서도 무슨 서비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고용하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그 고용 환경을 잘 진단해서 회사 내에 장애인 고용 가능한 그런 직무를 찾아주고 이에 맞는 장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각종 기업 지원 서비스 또 회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 훈련 정부 지원 혜택도 이렇게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 고용공단의 권기성 고용촉진이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죠. 장애인분들 중에는 일하고 싶은 장애인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기술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요? 근데 일단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공단을 찾아오시면은 그 구직 상담을 통해서 또 평가도 이렇게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적성, 그리고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해서 취업 발선을 이렇게 해드리거나 또 직업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직업 능력 개발원에서 훈련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원하는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분들도 장애 정도가 각각 다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장애 정도가 중증이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렇군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난 너무 중증 장애인인데 이렇게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앞서 기업들이 장애인 공유를 앞으로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일단 직장을 얻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교육 관련 지원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직업 훈련을 통해서 직업 훈련도 시켜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그 훈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특히 올가을에는 서울에 교통 입지가 좋은 곳에다가 맞춤 훈련 센터라고 해서 기업이 원하는 훈련을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그 기관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부지가 정해졌나요? 부지라기보다는 서울 시내에 서울 시내 중심가에 이렇게 이제 건물을 임차를 해서 이렇게 훈련을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어떤 건물인지 건물은 확정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장애인들이 자기 그 직장이나 얻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그 비장애인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미리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장애인분들에게는 취업에 성공 못지않게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되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장애가 중증일수록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를 할 때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한다거나 또 직장 생활의 부수적인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이렇게
붙여주는 근로지원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서 작업지도원을 배치해서 장애인분들이 현장에서 예. 장애인들을 즉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장애인 취업이나 고용 관련해서 아직 상담 좀 받아야겠다. 이런 장애인분들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그 지역에 상관없이 예. 1588-1519로 전화를 주시면은 바로 1588-1519. 예, 주시면은 그 지역별로 바로 관할하고 있는 지사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588-1519요. 그리고 앞서 그 직업훈련원이 5개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러면 전국에 퍼져 있나요?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예. 어디 있나요? 수도권에도 있고요. 예. 수도권에 일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권에 대전,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는 대구, 부산 경남 지역에는 부산, 예. 그리고 호남 지역에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복지제도 그동안 장애인 직업 관련 고용 관련 쭉 업무를 봐오신 입장에서 어떤 수준입니까? 냉정하게 볼 때. 지난 한 10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은 네. 매년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예산 관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은 앞으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장애인 생활 수준 향상에 노력을 했으면 예.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정부보다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더 장애인들 표가 적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듯이 예. 차근차근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알코올 재활 교육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국회 같은 데 가서 지원을 요청하면 다 긍정은 하면서도 막상 입법을 한다거나 이럴 때 예산 늘린다거나 이럴 때는 또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표가 적어서. 장애인도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장애인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 하는 느낌을 이렇게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연금보험 이런 공약을 발표했는데 우리 고용공단에서도 정부에 기대하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보 장애는 장애 등급제 폐지라든가 이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 전달 체계라든가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복지 궁극적 목표라고 불리우는 장애인의 그 일자리를 위한 정부 정책이나 노력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이 네.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만큼 꼭 좀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습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요. 네. 이런 환경을 고려할 때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에도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장애인 정책을 집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네. 공공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이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예. 좀 충분한 인력과 알겠습니다. 예산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은 알겠습니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권기성 고용촉진이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Can you turn it up? Can you turn it up? To turn something up은 소리, 온도 등을 높이다, 올리다 뜻인데요. 기계들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기계들이 dial 있어서 turn, 돌리다 동사를 쓰게 됐어요. 에어컨,
에어 컨디셔너이든지 라디오이든지 TV이든지 소리 온도 등을 높이다, 올릴 때 turn up 동사 씁니다. 라디오, 스토브 등의 다이얼 올리다, turn it up. Can you turn it up? 은 다이얼 올려줄 수 있어요? Turn up the radio. 라디오 소리 좀 높여봐. 반대로 소리 온도 등을 줄이다, 낮추다는 turn down입니다. Turn down the AC after 10 minutes. 10분 정도 더 기다린 다음에 에어컨을 줄이세요. Well, don't work too hard and I hope you have a great day. Until next time, bye-bye.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찬 음식도 많이 먹고 고온 다습한 날씨 때문에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쉽다 보니까 쉽게 찾아오는 질환이죠. 바로 여름철 설사입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설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설사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10월까지 다둥이 행복카드를 10만 원 이상 사용한 가정 가운데 800가구를 추첨해 모두 1억 8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800가구 중 3자녀 이상인 200가구에는 한 가구당 30만 원을, 2자녀인 600가구에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와 우리카드사가 협약해 자녀가 2 이상인 가정에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분향소와 청계광장 등에서 수집한 세월호 추모 기록물들을 1차로 정리해서 서구에 입고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재능 기부를 받아 수집한 기록물들을 모두 89개 상자에 정리했습니다. 기록사들은 서울광장 분향소의 소망과 추모의 벽에 걸린 희망종이 4,890장을 일자별로 정리했으며 애도와 성찰의 벽에 게시된 종이배들 중 전시할 수 있는 것들도 모았습니다. 밤사이 서울과 춘천, 제주, 포항에 열대야가 관측된 가운데 낮에도 서울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은 중부지방에, 모레는 대부분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고 주말에는 한롱의 직간접 영향으로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건물 2, 3층에 사는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건강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설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설사는? 네, 그 정상 대변을 먼저 알아보면요. 네. 성인의 정상 대변량은 하루 200g 이하이고요. 네. 배변 횟수는 매일 3회도 정상이고 그러니까 적게는 주 3회까지를 정상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정상 범위가 개인차가 큰 편인데요. 이거는 대변의 무게나 성상, 횟수는 먹는 음식에 포함된 섬유소 양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설사는 하루 200g 이상의 묽은 변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액체성이나 형태가 없는 대변이 하루 4회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네. 이런 설사는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원인이 되는 질환이 아주 달라지는데요. 2주 미만인 경우에는 급성설사라고 하고 4주가 넘으면 만성설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설사가 2주 안에 끝나면은 뭐 급성설사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급성설사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그 급성설사는 성인에게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음식이나 음주,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감염성 설사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균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굉장히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요. 네. 보통 그냥 일시적으로 음식이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쉽게 그냥 좋아집니다. 예. 그 음주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네. 분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 때문에 설사하시는 분도 있고 네. 같은 술을 마셔도 또 설사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체질 그렇죠. 차이인가요? 체질 차이기도 하고요. 음주에 대해서 이제 그 몸이 반응하는 거에 차이기도 하고 아니면 음주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음주 자체가 보통은 장의 염증성 변화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네. 음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한 다음 날에는 묽은 변이 나오다가 네. 금주를 하게 되면 변비가 생기는 이런 양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설사가 이게 감염성이냐 비감염성이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네, 설사 외에 같이 동반되는 증상에 따라서 비교적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감염성이라고 하면 일단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 그에 대항을 하기 때문에 네. 열이 날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위장관 증상으로는 구토나 복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전신 무력감 등이 동반이 됩니다. 예. 그 감염성 중에서도 세균성 설사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제 그 감염성이 세균성이냐 바이러스성이냐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네. 세균성 설사는 증상이 좀 격렬한 편입니다. 예. 바이러스성 설사는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복통이 심하게 동반되지 않고 그냥 설사하다가 뭐 1, 2일이나 아니면 길면 3일 내에 증상이 좋아지는 게 바이러스성이고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복통도 심한 병이고요. 네. 굉장히 고열이 날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대변에 혈액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뉴스에서 여름철에 뭐 대장균이다, 살모넬라균이다, 비브리오균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요. 네. 이런 균들이 대표적으로 세균성 장염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입니다. 예. 그 이질은 그것도 설사 많이 하죠. 네, 이질이라고 하는 게 그 한의학 용어여서요. 엄밀히 말하면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건 원인이 어떻게 돼요? 이질도 이제 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 세균성 장염도 이질에 포함될 수가 있고 바이러스성 장염도 포함될 수 있고요. 예. 네, 보통은 외부의 어떤 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설사를 이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설사하고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4296번인데요. 60세 여성입니다. 병원에서 비타민 D 결핍이라고 약을 처방받았는데요. 운동은 어떤 게 좋고 햇빛은 하루에 몇 분 쪼이는 게 좋을까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비타민 D 결핍이면은 비타민 D
처방을 해주나요, 보통? 네, 비타민 D 결핍이 생각보다 일반인에 많습니다. 예. 요즘 현대인들이 그 실내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라서요. 예. 이게 이제 보충을 할 정도면 굉장히 아마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은 굳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외부 생활을 늘리거나 할 경우에는 회복이 되고요. 예.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슨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러다기보다는 외부 생활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외부 생활이 결국은 햇빛을 쬐이는 그렇죠. 거. 네. 얼마나 쬐면 돼요, 하루에? 그 기준량은 사실은 없기는 한데요. 예. 지금 이제 여름철이라서 자외선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렇죠. 보통은 외부에 한 15분에서 30분 이상, 하루에 3회 이상 이 정도가 좋습니다. 예, 30분씩 한 3회 정도. 네. 그렇군요. 설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설사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먹을 거 조심하고 푹 쉬면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아주 맞는 얘기고요. 예.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환자들이 갑자기 안 하던 설사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커지죠. 예. 그래서 보통은 병원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약국에 가서 지사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 감염성 원인에서는 지사제 복용이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열이 동반됐을 경우에는요. 지사제를 복용을 하면 균을 빨리 씻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적어도 증상을 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이 없거나 혈변이 없다면 지사제를 복용해 볼 수는 있는데요. 예. 이렇게 설사 횟수나 양이 너무 많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지사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예. 이렇게 좋지 않은 음식을 피한다거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저절로 낫습니다. 예. 시중에서 판매하는 지사제가 그렇게 몸에 좋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게 몸에 나쁘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증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예, 그 증상을 지속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잘 쉬기만 해도 낫는 거죠, 사실. 네. 그 여름철이면은 아무래도 찬 음식 또는 찬 음료수 많이 먹게 되고 또 워낙 날씨도 습하다 보니까 설사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렇죠. 예. 여름에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는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감염성 설사의 발생률도 더 높아지게 되고요. 또 이게 꼭 감염성 설사가 아니라도 이 날씨의 특성에 따른 인체의 변화 패턴이 설사를 잘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한의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여름철에 오히려 추운 겨울보다 배가 차가워지기 쉽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는 따뜻한 음식이나 삼계탕 같이 이런 음식을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인체의 한열 구조에서 체표 쪽에 열 기운이 강해지면 오히려 내장에는 차가운 기운이 한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차가운 음식보다는 이렇게 미지근한 음식이나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더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가능하면 여름철에도 더운 음식, 뜨거운 음식 먹는 게 좋네요. 예. 설사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 덥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차가운 음식보다는 이제 미지근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얼음이나 차가운 걸 먹어도 입에서 충분히 이제 시원함을 다 즐기신 다음에 삼키시는 게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철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감염성 설사로 고생하는 분들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균에 아무래도 많이 노출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감염성 설사가 여름철에 훨씬 많은데 우리 막 뉴스 보다 보면 식당 음식이나 그릇에서 대장균 검출되었다거나 아니면 단체 식중독 걸렸다는 이런 보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회나 날음식을 피하라고 하는 얘기도 많고요. 네. 그렇군요. 건강상담실 오늘은 설사에 대해서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안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문자 내용 볼까요? 0608번인데요. 항상 여름철만 되면 설사를 합니다. 어제는 화장실을 7번이나 갔다 왔고요.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장염에 걸리면 배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그렇게 아픈 것 같지 않고 설사만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항상 여름만 오면 말이죠.
여름철만 되면은 설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네.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가 설사입니다. 예. 그러면 겨울이나 가을 이럴 때는 괜찮다가도 여름철만 되면 설사하시는 분들이 좀 있군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염에 걸리면 배가 많이 아프다던데 배는 또 아프지 않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이분은 장염은 아니겠네요. 이게 그 장염이 바이러스성이냐 세균성이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는데요. 네. 바이러스성은 생각보다 복통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복통이 미약하거나 아니면 복통 없이 물설사만 이렇게 쫙쫙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장염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장염이라고 볼 수 있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세균성일 때는 더 오히려 복통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분 경우에는 뭐 검사라도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설사 양상이 여름이 되면 복통이 없으면서 설사를 많이 한다. 그럼 가장 의심되는 거는 일단은 바이러스성 장염이고요. 예. 이게 급성, 그러니까 즉 2주 이내라고 하면은 더더욱 그렇고 예. 이거보다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일단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급성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예. 이게 여름철 식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만약 그렇다고 하면 위생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니면 체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복부가 잘 냉해진다거나 이거를 뭐 한의학에서는 대장 허증이다, 냉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또 사상 체질로는 소음인 같은 경우에 이런 증상이 또 잘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설사를 할 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네, 설사를 멎기 위해서 물이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요. 예. 대증적으로 설사를 많이 하게 되면 탈수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가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잘 드셔줘야 되고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8886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6살짜리 딸아이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팥빙수도 좋아하는데 문제는 설사를 하고 배도 살살 아파한다는 겁니다. 간혹 약을 먹이거나 배를 살살 문질러 주기는 하는데 계속 설사가 반복되면 아이 건강에 해롭지는 않을지, 또 그렇다고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떼를 쓰는데 아예 안 줄 수도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설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제 여름에 찬 음식 먹는 게 증가하면서 그 관련성 있게 설사도 증가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음식과 관련된 설사인 경우로 보이고요. 예. 분명히 체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찬 음식에서는 왠지 그 장염이나 이런 외부의 균에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 4도씨에서 60도씨가 가장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온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찬 음식 먹을 때도 사실 조심해야 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6살짜리 어린이인데 설사가 계속되면은 아무래도 건강에 좀 해롭겠죠? 네, 이렇게 설사가 계속 반복이 된다거나 아니면 장염에 자주 걸린다고 해서 예. 이게 심각한 질병으로 사실 발전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소화에서 잦게 장염에 걸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영양분의 충분한 흡수가 저해되고요. 예. 그럼 따라서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민한 아이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아이가 설사하고 배 아프다고 하는데 약이 마땅치 않을 경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벼운 소화 설사에는 약을 먹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일단은 먹는 걸 조심을 해야겠고요. 이게 한의학적으로 저희가 진찰을 해보면 여름에 아기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찬 거를 먹는다기보다는 갈증 때문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염, 만성적으로 비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열이 많은 체질에 갈증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아기가 자꾸 찬 거를 찾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진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수분 섭취를 아기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어머니는 음식 위생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이분은 엄마 손이 약손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배를 문질러 준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경험은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게
그 옛날 말이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게요. 예, 분명히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대증적으로 그렇고요. 그 아기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복부를 진찰을 해보면 복부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내장 근육이 굉장히 긴장도가 증가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를 문질러 주는 거는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런 근육의 긴장이나 내장근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대증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 볼까요? 3996번인데요. 요즘 여름철이라 덥다고 어딜 가나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놔서 하루 종일 배가 아픕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냉동식품 코너를 지날 때는 배가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다고 해야 할까요? 어떨 때는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화장실로 달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굉장히 민감하다고 할까요? 장이 약하신 분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한의학에서는 내 몸을 지키는 정기가 있고요. 외부에 안 좋은 기운은 사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지키는 정기가 약하면 외부의 기운이 사기의 침입에 취약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표현에 따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의 정기가 약해서 외부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네, 뭐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차가울 때 나타나는 통증을 냉통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는 기저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요. 이런 경증의 설사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단지 이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런 한의학적으로 냉통에 해당되는 관리법이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운동 또는 음식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걷는 운동은 장 운동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 복부나 허리 근육의 강화 운동도 장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좋아지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이렇게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유제품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요구르트나 이런 거를 장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감염성 설사에도 당연히 안 좋지만 만성적으로 안 좋은 경우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제품 일단 피하시는 게 좋고요. 밀가루도 당연히 좋지 않고요. 좋은 음식은 매실차나 쑥차 같은 게 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장의 그 기운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실차 같은 거. 네, 이런 걸 장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9111번인데요. 찬 음식도 잘 안 먹고 추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술도 잘 안 먹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설사가 잦아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먹는 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겠죠?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설사를 할 만한 어떤 계기적인 문제가 없는데 잦아졌다고 하면 혹시 어떤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성인 남자 아니면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남자에서 좀 더 빈도가 높기는 한데 50세 이상이면 정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는 설사가 반복이 된다면 일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대장 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건강상담실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9월 동탄 이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네, 스토건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